총장의 고민, 검찰총장의 고민.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서 말을 했는데 그 안에 고민이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주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의혹, 명품백 논란, 이거와 관련해서 판단 좀 해주세요. 앞서서 검찰에서는, 수사팀에서는 이걸 무혐의 결정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한번 논의해 주세요라고 안건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 결과는 역시 검찰과 같은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를 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의견을 좀 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일단 중간쯤 얘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 근데 앞뒤로가 나오는 게 국민 기대, 국민 여론을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본인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발언?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온전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 재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직한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지 못한다면 저를 욕해 주십시오. 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자, 그동안 이원석 총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수사 지연, 수수방관했었고요. 또 수심의 직권 회부조차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임 기간이 곧 이번 주에 끝납니다만 재임 기간이 끝나가도록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총장이 한 말 중에 법불악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뭔가 쇼잉만 한 거예요. 쇼잉만 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는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 법불악위는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자, 역사는요, 국민들은요, 윤석열 정권에 충직했던 검찰총장으로 기억한 그 이상, 그러다가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검찰총장으로 저는 기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 앞서 들으신 얘기 말고 조금 더 평소보다 좀 길게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했어요.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 대변인, 그러면은 입법 미비니까 판단할 여지가 없었는데 저희들 보고 어쩌라는 법입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 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달간 굉장히 국민들께도 많이 회자된 그렇습니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와서 법률을 만들어도 소급입법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총장은 말씀한 걸로 그래서 아까 보이고 고민이다, 고민한 표현이 그래서 들어간 건가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하나 짚어볼 것은, 자, 민주당은 그렇게 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판과 공격을 하면서 이런 입법 공백이 현실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나 가지고 있고 뭐 특검법 이런 거 통과시킬 때는 뭐 패스트트랙도 동원하고 직권상정도 하고 법사위에서 뭐 직회부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진 않죠? 지금 22대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부터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80석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전반기에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누가 제의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께서 준 힘을 그런 데 쓰라고 지금 뭐 특검, 탄핵, 청문회 이런 거 반복하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겁니까? 뭔가 고민. 근데 사실은 임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원래 이제 9월 15일인데 이제 휴일 뭐 따지면 이번 주면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지금 요번 건 수사심의 판단권이 있고요. 그리고 12일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요게 항소심.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12일 항소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 아무래도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역시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낼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15일 퇴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쭉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당 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좀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고를 하는 거고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 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공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요. 네. 사과 필요성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사과가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사과를 원할까요? 예, 좀 아마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저는 사과하면 대선 때 개사과가 생각이 나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강아지 앞에 놓고 그 앞에다가 사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사과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을 거라는 게 세간의 인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7분간 자기가 사과를 줄줄줄줄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사과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에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온갖 것에 지금 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이름이 다 오르내리고 외국가 가서는 심지어 명품샵 쇼핑도 하고 정말 국가 권력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나 사유화하나 이런 인식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건 가지고 만약에 국민들 앞에 이제 와가지고 다 늦어서 원하지도 않는 사과를 지금 한다 한들 그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과 쇼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완전히 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었기도 하고요. 5월 달에 검찰총장이 5월 초에 이 김건희 여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 수사팀 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이 딱 꾸려지는데 불과 일주일 뒤에 석연치 않은 인사가 딱 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다 패싱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법적으로 지금 다 무마가 됐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테지만 저는 이 문제가 여당이 다시 뭐 집권을 하든 아니면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재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국민들 공분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과를 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교수라.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소장파 의원들 일부가 이제 사과 필요성을 좀 꺼낸 거네요. 이거 좀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 그게 예. 도덕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형 법정주의가 있어서 예.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소급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고요. 예.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왜 김영란법 개정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개정안 발의했대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이야기는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정돼도 형벌은 예. 불소급의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게 저런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 거 받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받은 게 딱 이맘때였어요. 추석 연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 사과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저런 그 파우치 받은 거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예. 어떻게 영부인을 저렇게 그냥 만나가지고 저런 몰카 같은 거를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가. 저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몰카였지 더 나쁜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걸 또 지적하시는 거네요. 최재형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그 좋은 시절에도 예. 국보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사람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북한 찬양하는 글을 수백 편을 갖다 올렸던 사람이에요. 예. 북한을 뭐 진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부인을 저렇게 자유롭게 만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검찰총장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 일부의 약간 사과 주장 뭐 이런 것까지 쭉 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